안녕하세요. 데드맨스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오후 11시 29분.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라면, 참고 동영상은 2월 11일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라면 이란 동영상과 2월 17일에 찍은 유가 하락은 어디까지, 이 두 개를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2월 11일에 업로드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종합지수 IC 월봉 차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상에서 이게 이제 1월, 2월, 이제 3월은 이제 아직 월봉 완성 아니죠. 한 18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고. 1월에 이제 밑꼬리 21일선을 터치하면서 이제 올렸고, 자, 2월에도 이제 밑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나왔죠. 음봉이지만 그래도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세들이 그래도 이제 붙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3월은 이제 윗꼬리 자체가 아주 미미하게, 그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이제 이번 달은 매수가 약하다 라고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21일선 한 절반 정도, 살짝 절반이 좀 안 되는 정도로 걸쳐 있고요. 이제 뭐 하방을 좀 더 보긴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RSI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살짝 높습니다. 살짝 높아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여기가 이제 40, 제가 아까 봤을 때는 49.72 정도 되고, 얘가 48.49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50일, 50일이 살짝 넘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RSI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하방으로 더 빠진다 라고 하면, 이번 달에 아직 완성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선이 이제 50%니까 50% 이제 아래에 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내려올,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월봉 완성을 보고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대략 현재 모습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양봉으로 가장 큰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일단 고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RSI는 고점이 이제 낮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하락 다이버전스는 현재 발생 중이다 라고 이제 보이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RSI상에서 발생이 된다 하면 이제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21일선과 50일선의 이제 데드 크로스, 아직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발생하게 되면 이제 추가 하락이 좀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RSI에서 보게 되면 현재 이제 뭐 당연히 지금 현재 하락 추세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도 이제 하락이니까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지금 이제 얘가 밤에 그 구간으로 이제 진입 이제 직전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럼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고 꺾여 올라갈지, 아니면 터치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깊숙이 파고 올라갈지, 그 부분은 이제 더 바빠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방은 좀 열려 있다 라고 보이고요. 주봉은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에서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100일선과 여기 200일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 되죠. 차라리 데드크로스가 빨리 나갔고 차라리 이제 그냥 생길 거 빨리 생기고 그 다음에 역배열로 가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아 보이는데 뭐 아니면 얘가 이제 여기서 터치를 안 하고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일단 데드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일봉에서도 잘 보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격이 많아지죠. 이격이 많아지면 이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격이 생기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힘은 좀 없죠. 상당히 이제 이격을 이제 좀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죠. 현재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일봉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고점을 좀 현재는 저점을 이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상승 추세는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RSI 에서도 보면 50% 선을 제가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가면 50%를 복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한 1월 정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50%를 50% 이상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계속 50%를 못 넘고 한번 이제 삐죽 넘었다가 계속 50% 아래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행히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요 RS 여기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이겠네. 요 부분과 요 부분 일단 저점은 낮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마찬가지 저점은 낮아졌는데 그 다음에 요 부분도 한번 같이 보면 되겠네요. 음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 현재 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봉상으로는 RSI 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떴다. 저점 기준으로는 이 저점이 낮아지는데 거꾸로 그러면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RSI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RSI에 대한 이게 계산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대체 어떤 계산법이 있길래 이렇게 되는지 이제 상승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그 다음에 플러스 최근에 하락 이게 분모에 들어오고요. 분자에는 상승 요거와 요 같은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RSI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값 자체가 분수값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진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분모 값이 작아진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분모와 분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상승이 있잖아요. 상승 같은 값입니다. 이거는 상승은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분모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하락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저점이 낮아졌다고 하락이 더 커진 게 아니라 이 계산법은 이제 RSI 이제 계산상으로는 뭐냐면 하락분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RSI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상승인데 이거는 이제 평균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하락도 마찬가지고. 최근 이제 14거래일. RSI는 14일자리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다. 일봉상에서는. 이 부분 하나 챙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차트 분석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로 말고 이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관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는 관점은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연준의 반복되는 통화 정책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액션을 못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잘못 취했다가는 더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전쟁 이슈는 저는 그다지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 실패다. 뭐 파월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맨날 일시적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다지 뭐 건방진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자,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나스닥 언제부터냐면 요게 1972, 3년 정도부터 이제 나스닥이 처음부터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실 부분은 여기 있는 파란색 평행 채널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여기가 이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거기 하나에 이제 또 하나의 평행 채널이 그쪽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그 다음에 2008년이 이제 그 가장 저점에 있을 때부터 해서 또 하나의 이제 평행 채널, 상승 평행 채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제가 뭐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투자를 할 때는 개인적인 관점을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이런 관점에 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등은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이, 제가 생각한 하락이 올 때까지 뭐 무대응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그때 오면 내가 사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게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런 자신만의 이제 관점을 하나 가지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그러면 단타 대응을 하던 스윙 대응을 하던 그거는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버스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뭐 인버스는 일종의 숏이잖아요. 지금 고점을 생각하면 숏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은 미국의 옵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푸시나 콜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양방향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양방향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방식은 인버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변동성 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을 갖는 거는 이제 여기 요거에 맞춰갖고 이제 중장기 모아갈 주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아가는 거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데, 현재 시점이 이제 어디냐, 요 부분이죠. 현재 시점이 이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반드시 나올 거다. 이게 찐반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찐반 뭐 일단은 매수는 잡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저점일 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이때는 매수를 잡아보시라 하고 속보로 말씀드렸고, 저는 그래서 그 저점에서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잡고 있는 것이고, 롱을 잡은 것이고요. 예, 상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상방이 어디까지 가느냐 했을 때, 저는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상방은 여기 있는 이제 구간, 이제 하얀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대략 나스닥으로 치면 나스닥 종합지수니까 이 부분은 14,550 14,576 뭐 대략 요 구간에서 14,000 이제 요건 뭐 대략 보는 거니까 14,000 요 하방이 14,576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방은 14,743 적어도 여기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이 구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구간이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나스닥에서 이 고점을 만약에 이제 여기를 보고 들어가면 저점을 요거로 잡고요. 그러면 피보나치로 요 구간은 한 0.618 구간 정도 됩니다. 요게 그럼 대략 한 62%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잡고 저점을 여기를 잡는다 해도, 아까 이제 구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박스권이다 하면 이 하단의 구간은 여기서 잡은 것이고, 요 상단의 구간은 이 위에 거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략 62% 정도의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점 대비 뭐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죠. 이 안에서만 한 번에 뛰는 건 아니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여기서 좀 이 정도 반등만 해도 꽤 큰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 아래 정도 형성될 거라 보는데, 그렇다고 이런 거를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죠. 이런 거 올 때 잡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저는 그냥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돌파하더라도 저는 여기는 계속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크게 뭐 여기까지 오든 여기까지 오든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정도 온다 그러면 전량 매도는 아니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분할 매도를 대응하고, 또 오르면 나머지는 이제 홀딩하고 있으니까 또 분할 매도하고, 여기까지 가면 또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저의 대응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왜 이제 제가 디플레라고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디플레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계속 차트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랑은 전혀 다르죠. 코로나는 여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코로나는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내리꽂으니까 이제 여기서 강한 대기 매수세가 자꾸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죠? 별다른 이제 저항도 안 받고 쭉 올라가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거는 거의 계단식 하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지루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한 방에 오를 수가 그죠? 없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매수세를 아까 이제 월봉으로 보여드렸지만 매수세를 상당 부분 쓰고 있어요. 지금 월봉에서 다시 월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밑꼬리가 꽤나 길게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매수세란 말이죠. 지금 매수세가 지금 이제 소진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매수세가. 그렇다면 지금 웬만한 하락이 아니면 이 강한 매수세가 달라붙을까? 그거는 좀 의문은 들어요. 의문은. 그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보십시오. 여기 거의 밑꼬리가 몸통 이제 한 절반 정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매수세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월봉이니까 이제 양봉을 만들고 긴 이제 장대의 양봉을 만들고 끌어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코로나와 비슷하다 하면 요거는 좀 애매하고 요거는 절반이 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케이스는 그죠? 이 밑꼬리가 그죠? 절반 이상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몸통을.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양봉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와 주지 않았을까라는 거 이번 달에 이 정도면 왜 이게 정말 이제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거였다. 일시적인 거라 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이제 차트라는 거는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반복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은 게 2008년하고 너무 흡사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2008년 그 다음에 2000년 2018년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양적 긴축이 오고 근데 2018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맞지 않는 구석들이 좀 있어서 이때랑은 2018년은 좀 너무 약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요 2018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현재 위치가 어디 정도냐면 현재 요거 정도 되지 않을까. 요거와 요거 합한 거 이거의 합.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이 반등은 이제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때 이제 매미털기가 시도될 수 있다. 왜냐면 다시 이제 내리꽂고 그 다음에 반등 한번 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주는 반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반등은 조심하셔라. 고점 낮아지는 반등. 고점을 안 주죠. 고점을 이렇게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추세를 바꾸지 않는 이러한 이제 적당한 반등을 줘서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물타기 뭐 이런 것들을 희망으로 돌려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내가 여기도 이제 평행 채널 하나 있다 하면 이 평행 채널 이제 하단을 깨는 이제 이런 또 하나의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의 차트가 자꾸만 이제 떠오른다라는 거죠. 솔직히 제 개인적 견해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일봉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일봉에는 이제 이런 게 열려 있는 거죠. 요거를 좀 차트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한 거로.
그래서 현재 일봉상으로는 아까 일봉상으로는 RSI가 그죠?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 떴다 했죠. 물론 이제 얘도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이제 삼각 수렴 형태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좀 깨고 올라갈 거다.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대략 요 구간이에요. 요걸로 좀 보시는 게 낫겠네요. 대략.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 요 구간입니다. 예전부터 표시했던 14,517.95 요거와 이제 요거보다 살짝 높은 그 다음에 이제 구간으로 이제 이게 대략 나타나겠다. 구간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분할 매도 자리는 저한테는 된다 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숨어있어요. 작게는 삼각 수렴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작게는 이제 삼각 수렴, 여기 좀 작은 파동이고, 그 다음에 큰 파동으로는 이 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 이제 하락 세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오르고 내린다 해도 어차피 추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다지 여기서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얘가 뭐 여기에 뭐 더 깨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4번 정도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방으로도 3번, 4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방향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밑으로 이제 힘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힘이 없어서 밀리면서 내리 꽂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끌어올려 갖고 이제 뭐 이제 연준이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뭘 있을까?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시장 예측보다 강한 금리 인상 플러스 이제 하나 남은 게 그거죠. 긴축, 이제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 요거 이거를 동시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뭐 빨리 하겠다 뭐 이런 거.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 강하지 않으면 이제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예를 들면 0.25로 올려, 그럼 다 예상 범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0.25는 누구나 다 이제 예상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뭐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0.5를 가기로 했어 라고 하면 이제 내리꽂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보입니다. 별로. 그렇다면 0.25를 간다고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적당하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게 이제 FOMC랑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내마녀의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18일에 이제 변동성 일단 이제 마무리 되는 거니까, 그럼 다음 주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초부터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정리해야 되니까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이제 뭐 지금 뭐 지난주도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내만년에 날라고 그래갖고 뭐 떨어집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만기라고 그래갖고 뭐 이제 이거 꼭 떨어지고 아니 꼭 오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변동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조정하겠죠. 그 부분 물량들을.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은 근데 뭐 그다지 우리한테는 새롭지가 않죠. 지금까지 계속 큰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 주도 뭐 그다지 새로울 건 없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변동성에 같이 장단맞춰서 춤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FOMC에서는 지금 0.5 이상 되는 게 나오면 일단 그저 시장 예측보다 강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시장이 놀라겠죠. 그거 아닌 이상은 뭐 FOMC 나와봤자 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현재 분위기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이제 뭐 한 방에 가는 건 아니니까 올랐다가 눌림 받고 이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반등이 좀 나올 거다 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면 꽤 큰 반등입니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으로 가면 3배짜리 같은 거면 50% 이상 먹을 수도 있는 반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뭐 매수 잡았다가 또 팔았다가 잠깐만 이제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분위기상 추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는 좀 이제 스윙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이 꽤 크게 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차트를 보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강의할 때 쓰는 거니까 이제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일봉은 너무 짧아서 제가 크게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인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지금 평행 채널 여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저점부터 이제 찍은 거고, 이 붉은색 계열이 갈색 계열이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은 1972년부터 이제 나온 평행 채널입니다. 근데 이만큼이 이제 펌핑이 된 거죠. 평행 채널을 이탈한 상태고,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분석처럼 반등이 이번에 나오고, 이 반등에서 이제 다시 이 평행 채널에 이 중간 점선 50%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게 깨지는 순간에 저는 이제 이 평행 채널 하단은 당연히 찍으러 내려와야겠죠. 이 부분은 여기를 찍으러 내려오면 대략 한 12,000대 나올 겁니다. 12,000대고, 근데 이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뭐냐면 1972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평행 채널과 요점이 거의 만나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매수세가 붙어야죠. 여기는 저도 이제 이런 데서는 다 매수를 잡을 거니까 이런 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빠진다 하면, 이러면 이제 1972년부터 형성되어 온 이 평행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최소한 이 평행 채널의 50% 선까지도 열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 평행 채널 안에서 다시 나스닥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일단 추가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0% 선까지 왔을 때, 물론 이거는 다 만 깨진 상태고, 한 7,000, 뭐, 4,500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아주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상으로 요거를 이게 캔들을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만은 당연히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한 8,000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영상 올린 걸 보시면 알 겁니다. 대략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이건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 평행 채널을 다시 여기서 50%에서 이제 찍게 되면, 평행 채널 이제 상단을, 그죠? 보고 가겠죠? 돌파는 못할 거라 봐요. 저는. 그리고 다시 얘가 끌려 내려온다 하면 여기 있는 50% 선에서 이제 다시 깨고 내려온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반까지 올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50% 선에서 이제 계속 잡아줄 겁니다. 이 부분이 잡아줄 거기 때문에 대략 이제 이런 모습을 띠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전고는 높이지 못하는 형태로 갈 거다 라고 보입니다. 대략 이게 기간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요거는 뭐 그죠? 이건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건 투자로 볼 때는. 다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는 상승분을 좀 이제 반등분을 좀 먹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물론 얘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하면 여기 있는 50% 선에서 안 밀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비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요건데 지금 코로나에서 이렇게 펌핑 들어온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유동성이죠. 유동성 공급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이제 핑계로 돈 무지하게 뿌렸죠. 그러면 여기도 돈을 뿌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 해봤자 이제 이거 깨고 내려온다 해도 여기서 이제 버텨줘서 꾸역꾸역 뭐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뭐 이런 형태.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는 형태.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도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 채널에는 안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버텨주는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만 돼도 저는 훌륭한 모습이라 봐요. 그래도 전고 탈환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거는 이 거품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얘가 이 전고를 뚫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 건데 연준은 이제 주기적으로 통화 정책 실패를 합니다. 통화 정책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위험 자산은 이제 한 번씩 폭락을 하죠. 그래서 연준이 실패한 거, 의도적인 실패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위험 자산군을 다 폭락시키면 그만큼의 거품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연준의 반복되는 통화 정책 실패가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우리는 여기에 이제 게임의 참여자니까 그 실패를 우리가 다 맛보는 거는 좀 이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어떤 실패 후에도 주가 반등은 따라온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 경우, 지금 디플레이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은 이 디플레이 얘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디플레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냐 그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리를 잘 안 보죠. 저는 금리는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라는 거는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 라고 보입니다. 금리 이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그래도 주가는 오른댄다 막 하는데 그죠? 근데 금리 인상에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금리는 저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지표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 125불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유가 그거 인버스 잡으신 분들은 적절히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관리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치솟게 되면 일단 그게 이제 모든 게 비용의 상승으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소한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면 이제 그때는 디플레의 징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그전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업률이 안정적인데 갑자기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높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그 또한 이제 디플레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금 유가랑 이제 실업률. 그러면 이제 디플레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좋냐, 어떤 주식들이 그걸 미리 지금 잡을 필요는 없죠.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 금은 디플레도 강하기 때문에 금은 적당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금은 그래서 금은 이제 인플레도 이제 금은 강하고요. 디플레 시에도 금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금은 괜찮고 다만 이제 유가는 인플레 때는 강하지만은 이제 디플레 때는 이제 완전 곤두박질 치니까 유가는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게 이제 원자재죠. 원자재는 그래서 좀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일이니까 오일이 이제 하락, 조정이 아닌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복합적인 디플레다.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기간에는 현재 반등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그죠? 지금 이제 중장기로도 보는 거고 단기로도 보는 거고 분리해서 봐야 되죠. 그리고 대응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잘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1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비교적 그죠? 정확하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대응은 내마녀의 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있는데 뭐 별거 없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은 일단 러시아가 이제 나토 국가만 공격을 안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유가가 한번 또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유가는 지금 이제 위아래로 좀 이제 출렁거릴 수 있는 요소가 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 가격 이제 곡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곡물은 또 유가랑은 좀 차이가 있죠. 유가랑은.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내마녀의 날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뭐 선물하고 옵션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있다고 그래갖고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오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OMC 0.5bp 이상 치지 않으면 그 0.25는 다 예상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워딩을 하겠죠. 워딩을 하는데 이제 워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0.25밖에 안 올리는데 뭐 큰 센 워딩이 나올 리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이제 화요일부터 좀 많이 바빠져 갖고 월요일에는 한번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한번 이제 할 예정이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뭐 한 달 한 40일짜리 뭐 살짝 이제 특강 같은 걸 맡은 기사하고, 그래갖고 좀 밤 10시 넘어서야 이제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동영상을 찍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브는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라이브는 1시간이나 이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내가 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갖고 그렇게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